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위한 캐나다, 미국 국경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재개방에 대한 새로운 단계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많은 것을 희생한 후 더 이상의 제한을 둔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일 총리는 캐나다 국경이 재개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분석했으며 여기에는 캐나다 인구의 75%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비필수 여행 제한은 현재 7월 2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퀘벡주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캐나다 30대 총독으로 메리 사이먼을 지명한다 밝혔습니다. 메리 사이먼 총독은 캐나다 최초 선주민 총독이 되어 영광이라며 선주민이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캐나다와 선주민의 화해와 조화를 위한 큰 한걸음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캐나다 사회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책무를 다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퀘벡주 북부에서 태어난 사이먼 총독은 이뉴이트 쪽인 캐나다 북부 및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일부 지역에 사는 선주민으로 전에 외교관으로 지냈으며 오랫동안 이뉴이트 쪽의 권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뉴이트 쪽어가 모국어 영어가 제2외국어로 학창시절 불어를 배우지 못해 캐나다 총독으로서 불어 역시 배우겠다는 얘기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 총독인 줄리 파에트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1월 자진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줄리 파에트 전 총독은 지난해 7월 집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갖가지 폭언과 가학적 언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캐나다는 명목상 캐나다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영국 국왕과 동일하지만 영국 국왕이 아닌 캐나다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총독은 캐나다 국왕이 평소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뽑는 국왕 대리입니다. 총리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캐나다 사람 중 한 명이 뽑히며 실제로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청이 앞으로 지어지는 비주거용 건물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13년 새 상업용 건물 주차장의 10%는 2레벨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책은 그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부터는 대부분의 비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의 45%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 건축되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밴쿠버 시청 측 보고서에 따르면 신축 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고 덜 복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은 최대 10배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주차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1,200불에서 2,500불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밴쿠버 시청 측은 밴쿠버가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서 장기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메트로 밴쿠버 내 거주자 40% 이상이 직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1%의 빈집세 도입이 한 단계 앞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시의회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모든 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 세금은 토론토시 전체의 빈 주거용 부동산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토 빈집세 도입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는 토론토 부동산 소유자의 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세금은 2022년 현재 주택 감정가의 1%가 책정될 것이며 만약 2022년 100만 달러의 콘도가 비어있으면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10,000의 빈집세가 부과됩니다. 궁극적으로 시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면 세금은 2023년에 납부가 시작되며 이 빈집세 시행을 위한 시작 비용은 $1,100만 추정되며 연간 운영 비용은 매년 $310만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토론토시는 $5,500만 $6,600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론토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년 부동산이 비어있는 유무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빈집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또는 특정한 이유를 들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잠시 기간 비어 있었는지 아니면 거주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7월 14일과 15일 회의에서 빈집세 도입에 관련된 투표를 할 예정이며 승인된다면 최종 보고서와 내규가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완벽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를 맞이하여 유럽 해변의 분위기에 고급 해변 팝업 라운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비치데이스 티오가 토론토에 새롭게 런칭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드바인부터 키우 비치까지 다양한 토론토의 해변에서 비치데이스 티오를 이용하여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해변의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완전히 커스터마이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2명부터 4명까지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며 머물 수 있습니다. 가격은 $250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에는 비치 우산, 캔버스 의자, 라운지 의자, 담요, 얼음과 물이 담긴 시원한 가방, 작은 테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팝업 라운지 구역은 깔끔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75의 추가 요금을 내면 다양한 고기 슬라이스, 치즈, 과일 및 디핑 소스가 포함된 프랑스식 플레이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며 서비스 체험이 끝나면 근처의 레스토랑이나 브루어리에서 저녁과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할인 쿠폰 또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비치데이스 티오의 CEO인 로빈 쿡은 전 세계 어디든 해변에는 라운지, 의자와 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 해변을 방문하려면 모든 소지품을 가져와야 한다며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치데이스 티오는 앞으로 더 많은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더 많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오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지역 경찰은 지난 6월 30일 번빌에서 3시간 동안 야외에 주차된 뜨거운 차에 갇힌 반려견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 지역은 29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으며 쇼핑몰에 있던 한 시민이 차 안에 있던 반려견을 발견한 후 911을 신고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무기력하고 심하게 헐떡이는 상태였으며 차량에는 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을 방치하고 쇼핑으로 하던 20세 주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6지역 경찰은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을 차량에 혼자 두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거리 스탬피드가 2021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식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버타주는 재개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스탬피드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둘러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스탬피드 주최 측이 라이브 뮤직 텐트, 파티, 내쉬빌 로스 등 참가자들의 입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적어도 2주 전에 최소한 1차 백신은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벤트 행사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코로나 테스트 센터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규제 사항이지만 행사장 전체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한 프로토콜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구역 곳곳에는 손 소독을 위한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을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접촉 지불,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줄서기 관리, 화장실 인원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에 일전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스탬피드 측은 지역의 건강과 안전이 캘거리 스탬피드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라이브 이벤트, 쇼, 전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주의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